안녕하세요. 비팅로드 5 동엽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대한 그 댓글 중에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답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댓글 너무 좋습니다. 오 대표님 멋진 뿜뿜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는데 화면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화면보다 실물이 낫습니다. 선정능력 1번 지구 상권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21년 상승세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네요. 저도 무섭습니다. 댓글 중에 법인이냐 개인이냐 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인으로 샀을 때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법인으로 샀을 때랑 개인으로 샀을 때 재산세는 똑같습니다. 7월 달에 건축물 재산세 내고요. 9월 달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종부세 납부하는데, 종부세 납부하는 조건이 건축물은 종부세 납부할 수 없어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맞습니다. 기준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 이상이 되면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제 평생 소원이 건물로 종부세 내고 죽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80억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매매가가 25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건물 갖고 있으면 종부세 내고 죽고 싶습니다. 저 250억짜리 건물 갖고 싶거든요. 보유 중에 납부하는 세금은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납부합니다. 자, 두 번째, 임대료 소득세 10%가 대출 이자 납입하고 남는 금액의 10% 내는 건가요?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다른 소득하고 다 합산해서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등등 이런 기타 소득까지 다 합산이 되는 그 종합소득세에 임대소득도 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 많은 분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분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납부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받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이상이 소득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최고세율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봐야 최고세율이니까 소득세를 반을 내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꼴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임대소득 많은 건물이 크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은 임대료 받는 게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법인은 뭐냐면은,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1년 동안은 법인이 법인 활동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문을 해가지고 자문 용역비를 받을 수도 있고,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수입과 이 임대료 수입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납부하는데, 이 법인세 과세 표준액이 2억 미만이면은 법인세가 10% 구간입니다. 2억 이상이면은 20% 구간이고요. 근데 대부분 법인을 세워서 건물 사시는 분들이 큰 건물보다는 꼬마 빌딩을 많이 사시거든요. 그럼 과세 표준액이 2억 미만인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시면은 10% 구간에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질문하신 임대료 소득세 10%가 대출 이자 납입하고 남는 금액의 10% 내는 건가요? 이게 아마 법인세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2억 미만이면은 당연히 10%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내는 것도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서 뺍니다. 그러면 대답은 10% 내는 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대출 이자 내고 남는 임대료 다 월급으로 가져와도 문제는 없나요?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내가 대표로 들어가서 월급을 받겠다. 법인에 있는 자금을 개인이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을 받는 거죠. 내가 주주이니까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배당 소득세 15.4% 내고 받습니다. 배당 소득세 납부하고 배당 받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월급을 받는 거죠. 월급으로 받으면 4대 보험이 빠지겠죠? 그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머지 실수령 하시는 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법인의 재무제표가 개판이겠죠? 야, 너 회사 왜 운영해? 남는 것도 없는데 이 바보야 라고 하겠죠. 이 액면에 있는 그 매출액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회 공인중개사 준비 중입니다. 합격 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시험이니까 시험 잘 보시고 지원하시면은 그때 봐요. 마지막에 매입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길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제가 솔직히 다른 중개인이 중개한 것 중에 잘한 중개도 있고 좀 아쉬운 중개도 있거든요. 저도 중개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를 말을 좀 약간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만 혹시나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게 계속 마음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좀 못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적나라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동엽 대표님 수강 듣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영상 듣는 낙으로 살아요. 꼭 한번 수강 듣고 비팅 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쓰신 책은 저에게 비팅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바이블. 극찬인데. 한 권의 비팅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요. 답답할 땐 찾아 읽습니다. 제가 쓴 책이 어쩌다 건물주는 없다는 책인데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책 팔아봐야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쓴 책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비팅 투자에 대해서 기술한 책 중에서 제 책이 단연 넘버1입니다. 꼭 비팅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입문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팅 중개를 하고 싶은 중개인들 또한 많이 봐도 됩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비팅 중개 5년 한 중개인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강의도 잘하고 책도 잘 씁니다.